다시 추세가 살아납니다. 예, 어쨌건 추세가 다시 이제 코스닥 반도체도 21선 회복을 했고, 오히려 요즘에 이제 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의 추세가 좀 더 좋고요. 그리고 이 이제 전기전자 쪽의 매수세가 이제 비단 삼성전자,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쪽으로, 그러니까 대형 IT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,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위태위태했던 이 반도체가 다시 돌리는 이유는, 일단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고용지표 둔화 부분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체 공휴일로 하루 쉬었는데 이틀치를 한 번에 반영했을 때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국엔 매크로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불어넣어준다면 이제 반도체 언제든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건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도 결국엔 중기적으로 유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. 근데 보면은 최근에 중소형 반도체보다는요, 대형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아요. 추세도 좋고 수급도 좋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뭐 이제 대형 그 이런 이제 그 반도체가 좋은 거는 최근에 뭐 MS나 메타 같은 이제 AI 빅테크,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. 이쪽에서 이제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. 이런 이제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쪽에 뭔가 좀 시세를 좀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,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이제부터 다시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따져볼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종목별로 온도차 더 커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나 테크윙이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추세가 좋았던 대표적인 두 종목이었는데, 요즘엔 이 한미 반도체하고 테크윙도 지금 온도차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이번 주에 그래도 8% 반등을 하면서 좀 추세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지금 테크윙은 지금 추세가 갑자기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. 네. 그리고 HPSP 계속 누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종목별로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등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반등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, 이게 또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.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트렌드를 볼 때 그 키워드 검색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많이 보는데, 그러니까 빈도의 노출 빈도가 이제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인데, 근데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HBM3의 빈도가 좀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요. 온디바이스 쪽이 늘어나는 게 확실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투영된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HBM3 논리로 반도체가 계속 움직였는데, 최근에는 이 논리가 좀 약간 좀 변화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삼성, 엔비디아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좀 이제 이 거론되는 빈도가 작아진 대신에 뭐 삼성전자, 뭐 애플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부각되는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논리는 희석되는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.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움직였던 애들이 뭐 유리기판 쪽이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애플의 아이패드가 공개되면서 애플 관련한 또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좀 요걸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전엔 엔비디아만 엮이면은 뭐 환호했던 그런 반도체였다면,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약진할수록 또 엔비디아는 또 이제 경쟁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반도체 구조잖아요.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물론 뭐 독점적인 지위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그 추격자 위협이라는 게 늘 있는 건데,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논리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, 요러니까 확산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분산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논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근데 그 키워드가 좀 온디바이스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해서 파생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쪽이 계속 이제 성장하는 트렌드는 분명하지만, 시장에서 이제 그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은 이전과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가볼게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최근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추세가 SK하이닉스의 추세보다 삼성전자가 강해요. 이번 주에 2.7%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1%대 상승에 그쳤다. 반도체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. 그리고 이제 수급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것도 어떠한 논리일까라고 봤을 때,
결국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TSMC의 밸류 체인에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가 희석된다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예전만큼 강한 탄력을 보여줄까 했을 때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논리가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삼성전자 쪽이 그동안에 뭐 덜 오른 것도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뭔가 이제 좀 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유리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치고 나가면서 이런 쪽을 좀 선도한다라는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반도체에서 조금씩 지각 변동의 그런 이제 사인들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가설이에요.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모멘텀의 변화일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모멘텀의 변화 쪽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돈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.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논리에서 삼성전자나 애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제 수많은 AI 빅테크 기업들의 논리로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세는 뭐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. 요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에 어떤 요런 것들이 있죠. 뭐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좀 선도하는 느낌이 좀 있고,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가십으로 말씀드린 건데 HBM3의 기세가 등등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 AI 가속기 마원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요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LML, SLML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마원이 SLML에 딱 맞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시장도 초고대 언어 모델은 결국에는 글로벌 빅테크 몇 개의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어지간한 기업들은 SLML을 쓴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HBM3 왜 H백이 탑재된 워크스테이지 치러 가잖아요. 근데 마원이 탑재된 워크스테이지는 더 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애플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을 요즘에 AI 지각생이라고 많이 표현하죠. 그렇죠. 네, AI 지각생. 왜냐하면 그동안 애플에 대한 AI에 대해 물음표가 많았잖아요.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애플카를 개발하는 인력을 몽땅 다 생성형 AI 이제 때려 박았다 이런 얘기. 근데 그 다음부터 애플의 행보가 뭔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AI 그 지각생이라고 해서 다 공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예. 지각생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기본이 있으니까. 예, 지각생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애플이 최근에 이제 애플의 그 매출액이나 이런 이제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요. 얼마 전에 그 아이패드가 공개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아이패드는 사실 애플의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결국엔 애플에서 가장 주력으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아이폰이 뭐 대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차지하는 게 뭐냐 서비스입니다. 아이클라우드, 애플 TV, 앱스토어 이게 다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쪽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애플이 언제든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고요.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이 온디바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이 지금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물론 숙제는 있어요. 애플이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반독점 소송.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폐쇄성이거든요. 호환이 안 되는 그렇죠. 거. 근데 사실은 이 AI 생태계에서 이 폐쇄성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많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교차하면서 공유하면서 했는데 애플은 이 생태계가 아니면 사실 이게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확장성이 사실은 이제 좀 적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을 사실 걱정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애플도 이걸 알았는지 이제 뭐 구글이나 협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엔 애플의 AI 생태계가 이제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제 확장하는 여부인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애플의 이제 AI 생태계가 이 확장성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 이제 뭐 결론은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. 온디바이스 AI 쪽으로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번 주부터 부쩍 이제 부각을 받는데 핵심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AI 시대를 열어주는 거잖아요. 온디바이스 AI가. 근데 제가 예시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요즘에 이제 AI로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 많이 유행하잖아요. 가난과 싸우는 수녀님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진짜 주먹질을 해요? 요 정도 수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생성형 AI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가십성으로 보고 있는 챗 GPT 기반의 이런 AI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멀었어요.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가난과 싸우는 수녀님을 그려줬을 때는 우리가 직접 떠올리는 그림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AI는 전혀 다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가난 싸우는 게 저런 거지. 주먹질하는 거. 그러니까 AI는 그러니까 지금 머신러닝의 학습이에요.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가난이 뭔지 이제 학습을 한 거고 싸우는 게 뭔지 학습을 한 거고 수녀님을 학습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과 싸우는 수녀님을 그려줘니까 머신러닝에서 조합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먼 거예요. 아직 먼 건데 AI 이제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. 하나는 이제 얼추 맞는 거.
얼추 맞는 이거 AI는 그럴싸한데라는 거 있잖아요. 얼추 맞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딱 맞는 거.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머신러닝 쪽에서 이게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도약하면서 얼추 맞는 쪽이 먼저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. 이를테면 이제 뭐 패션, AI야 나 오늘 뭐 이제 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했을 때 AI는 기본적으로 내 신체 스펙을 알고 있을 거고 오늘 날씨 알 거고 온도 알 거잖아요. 그러면 오늘 패션 뭐 이렇게 하는 거 얼추 맞잖아요, 그죠? 오늘은 뭐 청바지 이거 입어라, 이거 얼추 맞는 거. 뭐 예술도 비슷한 거고. 근데 이건 얼추 맞는 그림은 아닌데 예술 아니면 이제 서식, 뭐 예를 들면 무슨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AI가 기본 틀을 제공하는 거 이건 얼추 맞는 분야잖아요. 근데 지금 사실 2단계가 먼저 나오는 거고, 그러니까 추론, 딥러닝 이거는 정말 이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런 AI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전문 분야예요. 예를 들면 법률이나 의료나 자율주행이나 뭐 기기 제어 같은 거는 이거 얼추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. 이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2단계로 가려면 아직 갈 길 되게 멉니다. 예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갈 길이 되게 멀어요.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의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이 얼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서 뭔가 이제 대박의 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딥러닝 쪽에서 정말 인류를 뭐 혁신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이제 굉장한 어떤 혁신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결국 AI 이제 소프트웨어, 온 디바이스 AI 숙제는 우리가 체감해야 되고요.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이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열린다.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부쩍 그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 키워드 검색이나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한 동향들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. 근데 진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거기에서 구동을 시키는 여러 가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.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치.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인류의 어떤 혁신을 가져온 것은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IT는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결합인 건데. 그동안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이 주도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되게 기대했던 게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네이버가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냈고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AI 하이클로버 X 기반에서도 이제 매출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걸 했는데 갑자기 라인 사태가 이제 지금 불거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다시 주춤하는, 그러니까 잘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라인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주가가 하락했는데, 근데 어제 시장 보니까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라인 때문에 덕본 게 없어요, 주가상으로. 그렇지. 예, 그게 읽을 것도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제 관점에서는 네이버 자체가 여기서 오르냐 내리냐 이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AI 소프트웨어에서 네이버의 실적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두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의 모멘텀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건 주도 섹터의 이제 이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잖아요. 근데 주도 섹터로 부각하는 그 타이밍이 이번 주인가 했는데 그게 좀 아니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동생들은 좀 미안할 수 있는 거죠. 그동안 와신 상담에서 준비했는데 라인 사태 때문에 좀 주춤하니까 뭐 동생들아 좀 기다려 달라. 뭐 요런 이제 뭐 의미겠지만 코삭 소프트웨어는 뭐 형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혼자 해본다고 해서 지금 추세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. 지금 바닥에서 21선 뚫어내고 추세를 완전히 살리고 거의 뭐 V자로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물론 네이버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아쉬운 건 네이버의 어떤 이런 노이즈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스몰 섹터, 뭐 스몰 테마 요런 흐름으로는 당분간 좀 만족할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저는 대세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요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거리는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소프트웨어 쪽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이 주도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아직은 한글과 컴퓨터, 그러니까 이스트소프트 연초에 이제 뭔가를 보여줬던 애들이 아직은 이제 중심축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와 이스트소프트는 최근에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건 주가의 삼박자가 뭡니까? 재료, 수급, 실적. 이게 삼박자잖아요. 네. 근데 이스트소프트는 아직 실적은 없지만 재료와 수급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
요 실적이 받쳐주면 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죠. 그런데 재료와 수급만 있으면 예를 들면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어제 장중에 급등했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린 게 뭐였냐면 얘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MS 플랫폼 애저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AI 휴먼 그 동시 통역 프로그램 요 페르소를 AI 플랫폼 기반에서 사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해드렸죠. 자, 사스로 이제 공급하겠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MS의 플랫폼에서 이제 돈 주고 페르소를 쓰세요. 이제 이 협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스 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고 MS라는 플랫폼이 이제 기반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제 이제 그에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.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료와 수급과 실적의 삼박자가 확실하게 맞아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그중에 주가가 계속 추세가 안정적인 건 현재로서 한국컴퓨터가 유일해요.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그렇게 맞춰주면 더 좋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 또 이제 거론해 볼 만한 거 엠로 같은 종목도 좀 거론이 되긴 하는데 얘는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시총이 벌써 7천억 정도 하거든요. 아, 많이 올랐네.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싸다고 볼 수 없는 종목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따로 떼서 보는데 어쨌건 동네는 이제 이쪽이 맞아 들어가는데 번지수가 이제 늘 고민인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어떤 녀석이 부각돼서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종목의 레이더망을 더 넓혀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.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겁니다, 여러분. AI 소프트웨어는 실적 기반의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기반으로 이제 끌고 언젠간 부각되겠지라는 그런 관점. 그리고 재료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예를 이제 빅테크 AI 기업들이 뭐 어땠다? 아니면 이제 그쪽의 수혜 기대감, 뭐 이제 협약을 체결했다? 이런 걸 했을 때 이건 이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매매.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컴퓨터는 일단 뭐 끌고 갈 만한 종목이면서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데 이스트소프트는 현재로서 이제 좀 매매만 할 수 있는, 왜냐면 실적이 이제 아직 가시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의 이제 좀 레인지는 더 넓어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을 한번 이렇게 쭉 가지고 와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이제 5월 3일 제가 따로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. 어제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드느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서 요거 이제 5월 3일 기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이제 뭐 네이버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제 네이버 뭐 다 이제 다음을 좀 기약한다고 했지만 이들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과 AI 모멘텀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고, 그런데 이들 종목들은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제 사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제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밑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어쨌건 AI 소프트웨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이제 요 정도로 좀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재료 수급 실적의 삼박자가 다 이제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건 뭐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트레이딩도 가능해요. 왜냐면 이제 박스권이 나와요. 네. 예를 들면 지금 28,000원 정도에서 이전에 이제 하락했던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26,500원, 뭐 7,000원 정도가 이제 하단 잡힌 다음에 계속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짧게 매매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러니까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서 왜 더존비즈온이 없냐라고 이제 반문하신 시청자분들 계신데 얘도 지금 PER이 지금 30배 정도 나오고요. 이게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더존비즈온은 제가 이제 요쪽에 안 넣은 이유는 일단 PER이 현재 지금 30배 넘어갑니다. 아, 예, 싸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. 근데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뭐 매출 기반이지만 AI 관련한 이제 매출 하반기에 좀 본격화된다. 그러니까 지금은 AI 쪽에 아직 매출이 미미한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와 뭐 협력한 것도 있지만 또 얘들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제사 인터넷은행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희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만으로 가지고 오롯이 좀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, 그 이스트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SP 소프트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MS, 그러니까 코파일럿 기반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라이센스를 추진한다 이런 것 때문에 MS 쪽 이제 요런 모멘텀으로 들썩이는 녀석인데, 예를 들면 이제 이번 달에 그 MS의 그 AI 플랫폼이 이제 공개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중에서 이제 MS 모멘텀이 있는 쪽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. 뭐 센즈랩도 이제 보안 쪽, AI 이제 보안 관련해서 MS 쪽하고 이제 링크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,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제 그 거의 오후장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어제 그 오후장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, 어젠 또 이제 애플 그 맥북에 또 얘네 소프트웨어 들어간다고? 얘들은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는 얘들도 실적 좋아지고 괜찮은 애긴 한데 얘들은 뭐 죄다 엮어요. 엔비디아도 엮어서 올라가, 테슬라도 엮어서 올라가, 얼마 전에 메타랑 엮여서 올라가.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는 좀
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,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5월 들어서도 조금 이제 주가 좀 상승이 좀 나타나니까,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지간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사실 제가 연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레이더망에 다 있어요.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다가 아 이게 움직이면 딱 이제 떠오르거든요. 아 MS인가? 이제 왜냐 그쪽이 움직이니까 그런 건 보이고 포착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객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럴 때 이제 아 관련한 종목들을 잽싸게 이제 좀 해서 트레이딩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 스타일은 이쪽에 기반이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슬슬 물 들어오는데 이제 이쪽에서 트레이딩 수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이제 여건이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트레이딩 쪽은 이제 장부같이 배제한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실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날 수급에 물론 이제 여기서 한글과 컴퓨터 좀 논외를 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날 이제 수급이나 이슈나 이제 재료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요 앞에 있는 종목보다는 당연히 비중을 적게 가져가셔야 되고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가급적이면 이제 접근을 좀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명시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장중에 지켜보시다가 아 요거 타이밍 올 것 같은데 이제 요런 쪽으로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